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14분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틀간 영상 녹화 쉬고요.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었는데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이 아닌 이런 거는 이제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대응할 때 그 눌림이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에는 전반적으로 좀 힘은 없었고요.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엔비디아가 좀 하락한 거 이런 게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근데 이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코스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미 이거 세 개가 신고가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고가 랠리 진행 중 이미 저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건 말건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랠리 중인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찔끔 빠짐으로 인해서 아침에 만약에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한다면은 그런 건 오히려 매수 대응의 기회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거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 0.1% 하락 출발하잖아요, 그죠? 신고가 랠리 중인데 마이너스 0.1%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마이너스 0.1% 하락했다. 매수 대응,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 내용 보시면은 어젯밤 나스닥입니다. 25,750, 이 자리가 지난번 직전 고점이라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를 사실 이제 턱걸이로 지금 살짝 깼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그다지 일단 큰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매수 대응이 적절한지 보려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잘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바로 미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제 하루 하락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곧바로 이거를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은 뭘 하는 거냐면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살짝 빠졌죠, 그죠? 어제 빠졌죠. 일단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매수를 해봐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올라오면은 성공한 거고 매수를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당장 도망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대응이 정석인데 눌림이 나온 날이다. 오늘 밤은 이제 매수 대응이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단 고점도 이렇게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이런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완전히 강하게 깨고 내려간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긍정적인 생각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 긍정론 계속해서 갖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탄력적인 상승을 하려면 전고점 저항을 뚫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이걸 뚫지는 못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잠깐 볼 건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특별히 문제 없어요. 신고가 랠리 진행 중에 5일선 한번 깼다. 그렇다면 매수 대응, 오늘 밤 매수해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그죠? 매수해서 오늘 밤 바로 강력한 어떤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인 거고 오늘 매수했는데 삐끗한다.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대응에 해당하는 그 눌림이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인 거죠. 다 본 것 같고요. 러셀 지수는 힘이 없습니다. 쌍고점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앞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더 힘이 빠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안 좋습니다. 어젯밤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일단 양호하긴 합니다.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변동성이 또 죽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빠질 만한 위험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 27 부근이 마디 가격인데 여기서 지키다가 이 자리를 어젯밤 장대 음봉으로 또 강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일단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쭉쭉쭉 빠지면서
시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도 어젯밤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거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이죠, 그죠? 뭐 대응은 다 말씀을 뭐 드렸기 때문에 지수 대응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특별한 어떤 위험한 신호 같은 거 잘 보이지 않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쨌든 느리지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올라는 가고 있으니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도 매수 대응 오늘 밤 매수해보는 게 정석입니다. 오늘 밤 매수했는데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밤 이 어떤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오늘 밤 이런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없다. 그러면 또 빠지는 이제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다 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는 날이냐? 그 돌파한착한 그 저항, 이젠 지지선이 됐죠. 돌파한착했으니까 그 지지선을 재차 검증하는 날입니다. 재차 검증을 했다면 이제 오늘 밤 검증이 된다면은 일단 하여튼 어젯밤에 매수세, 어젯밤에 돌파한착한 걸 믿고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매수의 한계는 지난번에 돌파한착했던 이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하면 상승의 목표치는 어디까지? 짧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까지 요만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채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면 강한 걸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유로화는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의미 있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신호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건 계속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시세는 이 고점을 돌파한착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 금값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뭐 CME 그 거래소에서 증거금융률이 뭐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한 번 빠지는 건 눌림시 매수 대응이 정석이죠. 눌림시 매수할 때 그 눌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강한 반등을 기대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인 거죠, 그죠? 강한 반등을 기대하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인 거고. 그래서 어제 밤 혹은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강하게 튀어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하락은 한번 일단 매수로 받아보는 게 정석적인 거죠. 상승 추세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추세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조금 아쉽거나 그런 거는 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이 자리가 뭐죠? 지금 그은선이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 자리죠.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깼다는 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자리를 지켜줘야 강력한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 자리를 살짝 깼기 때문에 이건 뭐죠? 조금 아쉬운 매수의 힘이 강한데 상승 추세가 맞긴 맞는데 매수의 힘이 예전과 같지는 않구나, 아주 강하지는 않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금값은 강합니다. 그리고 구리값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음봉 하나 나온 건 매수 대응이 정석적이긴 하죠. 급락을 했는데 뭐 다시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은 여기 있는 전고점을 뚫어내는 과정 중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하방 베팅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하방 베팅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매수의 힘이 강한 시기, 그죠? 그래서 구리값도 신고가를 가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시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내용 보시자면은 한국 증시는 지금 그 좀 독특한 상황이죠, 그죠? 코스피를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내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이고 나머지 다 안 좋았죠, 그죠? 엔비디아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부터 신고가를 간 종목이죠, 그죠?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기존의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인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세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 더 힘이 좋은 구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좀 탄력적으로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기 마련이죠. 어쨌든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막 하락하고 그러진 않고 적당히 상승하는 선에서 잘 마감해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다른 종목들은 좀 그렇겠죠. 좀 흐름이 부진할 수 있겠죠. 코스닥까지 같이 부진한 이런 흐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쏠림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하니까 코스피가 오른 거죠. 그죠? 코스피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랠리 진행 중입니다. 어떤 자리를 어떤 정고점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 중요한 자리들은 다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 게 맞고 진짜 신고가 진행시킬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시세를 검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대응 정석이죠. 지금까지는 탄력이 없는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는 그죠?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고가를 갔으니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 코스피가 상승을 탄력적으로 한다면 코스닥은 또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코스닥은 오늘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런 건 매수 대응이 정석적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 힘이 없긴 합니다. 21선을 빨리 돌파 한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21선의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아무튼 그리고 이 1625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답답한 매물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아쉽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환율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상승 추세 자체가 아직 죽었다라고 하기엔 확인할 게 많으나 사실상 여기가 이제 고점이 거의 나왔을 가능성을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상승 추세가 이 진행 약하네 어쨌든 많이 약화됐긴 했으나 여전히 진행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죽은 건 아니니까 몇 번은 더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다 봤죠, 그죠?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정고점을 뚫고 새롭게 시세를 시작하는 거니까 힘이 좀 강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그런 오명을 그런 족쇄를 풀어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미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는데 신고가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하락하기는 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상당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를 저점과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깼었는데 다행히 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당장 죽을 생각은 없는데 일단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어딘가 또 저항이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어떤 선이 나오는데 그 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제약바이오 ETF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런 것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가 강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좀만 보고 마칠 건데 독일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죠. 상승 추세 중 특별히 뭐 이상이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도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가벼운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지난번 음봉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둔화됐는데 어쨌든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간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죠. 일본 증시
여기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이죠.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좀 그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건 이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5일선을 깨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조금 좀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다? 그건 또 아닌 상황이죠. 그죠? 이 정도까지 봤고요. 비트코인은 그죠? 아직까지는 뭐 연말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얘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이 연말이라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이스에는 긍정적인 AI 테마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은 상황이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년 1월 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